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느바를 고문 사람을 찢어가 아니라 역전이는 느바를 찢었습니다. 그죠? 어제 영상픽 올랜도 경기 오바만, 클블 승메인으로 싸우는 마엔 다 맞았고, 애틀 경기 오바만, 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 언더만 죽었고 서브, 그리고 보스턴 경기 언더만 세난 오바 하나만 딱 틀린 건데 메인은 사실 샌안토니오 저희 조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난 오바 떴으면은 그냥 미친 퍼펙트 역사 올킬이었습니다. 4분 동안 4점 내더라고요. 분당 1점. 이 쿼터 시작하자마자 식스맨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원정 백투인 여파가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보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이길 것 같으면 오바 잘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시간 엄청나게 녹이더라고요. 샌안토니오 공리 따내고 백패스하고 또 셔클락 녹이고 또 녹이고,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발암물질 흡입하는 줄. 어찌됐건 비올라 춘조합까지 아주 낭낭한 스윙들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젠 진짜 영상만 봤어도 거의 다반지 수준. 그죠? 수익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내일 NBA는 5경기 있는데, 5경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괜찮다, 갈만하다 하는 경기는 한두 경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좀 대체로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싱턴하고 필라델피아 경기는 워싱턴은 쿨리발리가 결장을 하고 트레 존스가 GTD. 트레 존스가 GTD인 게 좀 큰 게, 워싱턴은 지금 팀 내 득점 2등이 바로 트레 존스죠. 필라는 그대로인데 엔비드가 직전 올랜도전에 부상을 당해서 결장한 게 아니라 관리 차원 결장이었습니다. 올 시즌도 팩토리 2경기 중 한 경기 무조건 결장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워싱턴 전에 출전을 하고 올랜도 전에 쉬겠다 하고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엔비드는 이번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워싱턴은 직전 샬럿전에 볼품없는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도 안 된 데다가 리바운드까지 압살당하면서 대패를 당하는 공식을 고스란히 허용을 했죠. 그리고 이 트레 존스가 팀 내 득점이 2등, 벤치 출발하는 선수인데 득점 2등, 사실상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선수란 말이죠. 출전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개막 후 3전 3승을 달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3번 모두 올 오버였고, 단 한 번도 득점과 팀 야투가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게 필라델피아였거든요. 이는 정말 흔히 말하는 핫핸드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필라는 그만큼 실점 또한 매우 많았어요. 현 시점 가장 한 번도 상대팀을 득점을 꼬라박게 만드는, 실점을 적게 한 경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올랜도 전에서도 올랜도의 팀 야투가 55%였습니다. 여태 필라델피아를 상대한 3개의 팀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팀 야투 45%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최소한 꼬라박는 팀 야투, 무조건 평균 이상의 팀 야투를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필라델피아의 화력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얘네가 지금 득점을 아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홈 연전을 치르는 워싱턴, 그리고 상대팀이 백투잉 여파가 깔려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매우 주목할 점은 현시점 페이스 랭킹 2등 팀으로 올라선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도 올 시즌에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첫 경기 미러키 전에 102.3의 페이스를 기록했고, 그리고 댈러스 전에 108.5, 샬럿 전에도 108.5. 워싱턴이 다 페이스가 한 번도 느린 경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 역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팀 야투를 무기력하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경기 모두 45% 이상의 팀 야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소한 정말 이따가 마이애미 경기 분석할 때 나오겠지만, 뭐 언더가 나는 경기들은 대표적으로 템포는 빠른데 언더가 나는 경기, 제가 인디애나나 멤피스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 인디애나가 팀 야투를 하필이면 40%를 기록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처럼 진짜 무기력한 야투를 꼬라박는 그런 경기를 워싱턴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경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단서가 나오냐. 한 번도 45% 미만을 기록하지 않았던 워싱턴이 팀 야투, 한 번도 상대 팀 야투를 45% 미만으로 떨궈본 적이 없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맥시, 엣지컴, 우브레, 벤치 리더 그라임스 4명의 슈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필라가 백투백이라서 갑자기 야투가 고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이 필라델피아 지금 아주 핫핸드를 자랑하는 필라의 손끝을 쉽게 만들 만한 수비력을 갖춘 팀이냐고 생각을 했을 땐 매우 확률이 적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래서 오바메인으로 저는 서브는 필라 마헨승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필라 마헨. 두 번째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랑 샬럿 경기인데 폰테큐가 GTD예요. 2점이 굉장히 큽니다. 폰테큐는 올 시즌에 이 사실상 마이애미 벤치 리더급인데 득점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 자체도 정말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만한 GTD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고 샬럿은 브랜든 밀러, 조시 그린, 그랜트 윌리엄스 결장, 트레 매니 GTD 격상. 브랜든 밀러가 결장하는 게 좀 크죠. 조시 그린하고 그랜트 윌리엄스는 올 시즌 개막하고 한 번도 출전을 안 했던 선수고 브랜든 밀러는 팀 내 명실상부 2옵션 선수니까 굉장히 큰데 꽤나 큰 부상을 당해서 또 무기한 결장이라고 합니다. 마이애미가 현 시점 페이스 수치 110으로 리그 1등입니다. 직전 뉴욕전에서 220점, 222점이 나면서 기준점 대비 6.5점 차로 언더가 나왔었어요. 페이스가 근데 뉴욕 전에도 104.5로 상당히 페이스가 높고 아주 하이템포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올 시즌 평균 페이스 수치가 100.6밖에 안 되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마이애미랑 상대하니까 104.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지금 괜히 페이스 랭킹 1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빠른 농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제가 박스 스코어 정리를 하면서 거의 확신을 갖게 됐는데 저는 사실 오랜 기간 이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굉장히 마이애미에서만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해왔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마이애미의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달린다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AI를 통해서 해외 뉴스를 번역을 하고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미디어 인터뷰를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템포 상향을 우리는 훨씬 많은 트랜지션 공격과 훨씬 더 빠르게 달릴 것이다 라고 공개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트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먼저 때리고 사과를 더 많이 베어물 기회를 확보하는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선수단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해요.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11월 말에 이 타일러 히로가 복귀 예정이라서 11월 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때가 되면 더 완성도가 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이애미가 개막 후 3경기를 치러서 딱 한 번 언더가 났어요. 딱 한 번 직전 뉴욕전이었습니다. 엄청난 핵언더가 아닌 기준점에서 6.5점 차 언더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날 뉴욕이 팀이 아투 38.8%, 3점 27.8%를 기록하면서 언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야투율을 정말 꼬라박는 야투율을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거기다 뉴욕은 이날의 3점 시도가 54개였습니다. 연장전을 간 경기도 아니었는데 54개 대놓고 진짜 생 양궁 농구했던 건데 엄청난 방대한 양의 3점 시도를 했으나 3점이 대놓고 27.8%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6.5점 차밖에 언더가 막 진짜 핵언더가 아니라 6.5점 차 언더였다 라는 게 매우 핵심 포인트입니다. 샬럿은 지금 제일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이죠. 센세이셔널. 현 시점 평균 득점 1등, 팀 야투 6등, 3점 성공률 4등, 3점 성공 개수 2등, 자유투 개수, 시도 개수 5등. 점수와 관련된 지표는 대부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와 샬럿도 페이스 수치 5등이란 말이죠. 106.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페이스 랭킹 1등 팀하고 5등 팀 전시로 따지면은 애틀란타하고 페이스 랭킹 1등 팀 애틀란타랑 전신 페이스 랭킹 1등이 멤피스였으니까 멤피스랑
5등 정도가 전 시즌에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카고는 한 3, 4등 했던 것 같고 5등 정도가 아무튼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팀들의 맞대결은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 시즌 기준이면은 이거 기준점 보고 절대 손 안 갈 경기긴 하죠. 240.5. 야, 마이애미랑 샬럿 붙는데 240.5 받았다? 둘 다 언더 잘 내는 팀들인데. 샬럿은 지금 현 시점 필라랑 투탑으로 핫핸드 팀이고 마이애미나 올 시즌 대놓고 빠른 트랜지션을 고집하며 엄청나게 빠른 템포를 구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뉴욕전에 언더 난 거 말고는 모두 압도적인 해고방을 나왔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날 뉴욕 경기에서 뉴욕의 주전 선수들이 못한 경기가 아니라 식스맨들이 3점을 18개 쏴서 하나 식스맨 5명 식스맨 5명이 5명이 합쳐서 3점을 18개로 올라간 하나 넣었어요. 얘네 때문에 언더가 난 거고 제가 말씀드린 6.5점 차 언더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점 2개만 들어갔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8점 차 경기였으니까 2개만 들어갔어도 파장 나와서 0.5는 커버해줬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얘네가 18개 쌓았고 하나밖에 못 넣었고 언더 난 거고 뉴욕이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샬럿 프렌의 오바 볼게요. 폰테큐가 만약 결장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샬럿 프렌 무게감이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세강경을 좀 벗어야 되는 배팅이에요. 이 경기를 저도 세강경이 굉장히 진한 사람이라서 다크스콜도 진하고 세강경 저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한 팀. 야 마이애미랑 샬럿 분데 240점으로 오바를 갈 수 있다고? 아 나 진짜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작성을 직접 키보드로 치면서도 그 생각을 10번은 했습니다. 야 240.5가 가는 게 맞냐? 이걸 내가 오바 본다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데이터 페이스 랭킹 1등 팀하고 5등 팀 평균 득점 1등 팀 오바 보는 게 지금 그리고 자유투도 오질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죠? 샬럿 프렌 오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번 미러키랑 뉴욕 경기는 자 미러키는 케빈 포터 주니어가 결정을 하고 쿠즈마랑 코렌서니가 GTD가 걸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렌서니가 지금 미러키에서 팀 내 득점이 2등이죠. 그래서 이 코렌서니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직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비 포르티스가 올 시즌 바보기 때문에 AJ 그린이 혼자서 3점을 열심히 넣어주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코렌서니가 같이 있으면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리고 코렌서니 AJ 그린 최소한 3명 가지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3점 터질 수 있는 자원이 뉴욕은 타운스랑 야부셀레가 GTD인데 미첼 로빈슨 결장 확정. 타운스는 출전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직전 경기에서도 GTD 걸려져 있었고 저저번 경기에서 GTD 걸려져 있었고 근데 그래도 다 나와서 출전 시간 관리도 없이 계속 열심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전 뭐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된 게 아니라서 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고 뉴욕은 직전 경기에서 왜 전 시즌 티보드 감독이 주전으로 혹사를 시켰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바로 언급해서 식스맨 5명에서 3점 18개 쏴서 하나를 성공했다. 이날 마이애미 전에 식스맨들이 마진을 다 갉아먹어서 진 경기였거든요. 식스맨들 평균 마진이 마이너스 10 이상이었습니다. 8점 차로 진 경기였죠. 식스맨들이 마진 마이너스 10 안 찍었으면은 뉴욕이 이겨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기였어요. 근데 미러키도 식스맨들이 좋은 팀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지금 미러키가 케빈 포터 주니어, 코렌서니, 쿠즈마, 결장 이슈가 깔려진 상태에서 쿤보의 의존도가 더 절정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나마 직전 경기에서 AJ 그린이 3점을 잘 넣어주는 경기가 나와서 그나마 또 좀 덜해 보였던 거지. 포르티스가 올 시즌 평균 득점 7.7입니다. 개인의 타율이 34.5%고 포르티스가 올 시즌 너무 부진하고 사실상 포르티스가 릴라드 결정하고 그랬을 전 시즌에 릴라드 없고 그랬을 때는 포르티스가 2옵션까지 역할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르티스가 너무 부진하잖아요. 딱 봐도 개인이 30%대인 것만 보더라도 지금 미러키는 사실상 2옵션이라 불릴 만한 선수 없이 그냥 쿤보 원맨 팀 느낌이 너무 강한데 참고로 쿤보가
이 동부팀 상대로 왜 동부팀으로만 한정을 했냐면은 서부팀이랑은 많아봐야 두 경기 치르고 그죠? 그리고 쿤보는 거의 모든 경기를 출전한 선수가 아니라서 한 경기씩만 치른 경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부팀 상대로는. 그러니까 복수 최소 두세 경기 이상 치른 팀들은 동부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부팀으로만 한정해서 쿤보가 제일 약했던 팀이 전 시즌에 뉴욕입니다. 전 시즌 제일 평등이 낮았던 동부팀은 토론토전이었어요. 토론토전 평균 득점이 23득점, 뉴욕전은 26득점인데 아시겠지만 올 시즌 쿤보의 평균 득점이 시즌 평균 득점이 36득점이거든요. 근데 토론토전이 23득점, 뉴욕전이 26득점이었던 전 시즌에 토론토전 평균 야투율이 65%였어요. 뉴욕전은 54.2%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평균 득점 토론토전에 더 낮았어도 야투율은 엄청나게 높았지만 뉴욕전의 야투율도 낮았어요. 평균 득점도 낮았고. 그래서 뉴욕전이 제일 약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이건 무조건 맞고. 이로써 어떠한 결과가 파생되었습니까? 쿤보가 뉴욕 상대로 굉장히 약했다 라는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래서 어떤 결과, 전 시즌 3번의 맞대결 뉴욕이 다 이겼습니다. 이게 그냥 이긴 게 아니라 1차전 22점 차 승리, 2차전 34점 차 승리, 3차전 9점 차 승리. 한 번도 투포지션 이내 접전 승부, 파장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 없이 다 악수타임 나올 만한 그런 결과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입장에서 그냥 스무스한 무난한 승리. 오늘 이 팀 간의 상성을 클리블랜드가 제대로 보여줬죠. 저도 오늘 사실 클블 승 마엠보다는 디트 프렌이 더 몰린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오늘 제가 여기 메인 조합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4개를 같이 메인 조합으로는 우선은 4개를 같이 제일 불안한 게 클블 승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배당 흐름까지 보면서 야 클블 승 좀 까리한데 이런 느낌. 제일 똥줄 없이 이겼던 게 바로 클블 승이었어요. 시종일관 20점 차이 이상 계속 지키고 똥줄 없이 값이 대승 나왔고. 그래서 저는 뉴욕 승 보겠습니다. 뉴욕 승 메인으로 서브는 1.5인데 저는 1.5 기준점이 이렇게 낮을수록 더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어제 휴스턴 마인처럼 15.5면은 그냥 어차피 선택지는 바인 아니면은 패스밖에 없으니까 심플한데 솔직히 1.5 같은 게 더 계륵이에요. 만약에 1.5 내가 배당 조금이라도 돈 만원, 2만원 더 먹겠다고 1.5 마인으로 갔다가 1점 차로 딱 이겨서 부러진다? 그거는 오래 갑니다. 스노우볼. 정말로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3.5, 2.5, 1.5 이 세 개의 기준점이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인 가는 거. 그래서 뉴욕 승을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랑 세크라멘토 경기는 자 오클라호마 카루소, 아이제아 조, 제이떡 그리고 켈리치 윌리엄스 결장. 개인적인 생각에 채트 홈그레이랑 케이슨 월라스 돌발 결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휴식 차원으로. 왜냐하면은 채트 홈그레는 OKC가 전 시즌부터 계속 열심히 관리해왔던 선수, 유리몸 기질이 다분한 애니까. 그리고 케이슨 월라스는 최근에 결장하다가 또 복귀한 애죠. 이번에 또 복귀한 애잖아요. 오늘 야투도 거의 완전 개꼬라봐갖고 10%대가 20%대 기록했죠. 월라스. 그래서 이게 둘 중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쉬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안 그럴 지금 워낙 뎁스가 얇아서 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세크는 추가 부상 없습니다. 사실 어제 오클라호마 경기를 분석을 안 하고 패스했던 이유는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경기 오클라호마가 은근히 다음날 백투백이 예민하게 구는 팀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클라호마 오늘 완전한 해건더 양상 속에서 경기를 승리를 거뒀죠. 3점 20% 찍었고 팀 3점 그리고 오늘 팀 자체에서 6개 3점을 성공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를 다 보는 입장에서 스가가 올 시즌 3점 너무 안 들어가요. 사실 올 시즌 3점 성공률 22.7%입니다. 진짜 안 들어가죠. 그리고 사실 제이더브 없으니까 오클라호마의 스페이싱이 너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 제이더브 빈자리가 은근히 너무 커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상대가 대놓고 지금 제이더브 없으니까 돌트 세깅 치는 디펜스가 너무 효과가 좋아요. 돌트가 올 시즌은 원래 전 시즌 벽돌 던지던 애지만 올 시즌 그 벽돌이 더 커진 느낌이더만.
지금 사실 오클라호마는 제이떡, 아이제아 조 이 두 명이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스페이싱이 정말 많이 안 되는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핵언더 찍고 3점 20%고 6개 메이드 꼬라박고 이랬던 게 다 스페이싱이 전혀 안 된다는 증거잖아요. 오클라호마 이번 시에 3점 잘 들어간 경우에 애틀전에 한 번뿐입니다. 이것도 성률도 막 40% 이상 넘기냐 37%였고 나머지 세 경기는 다 20%대 기록했어요. 인디애나전, 휴스턴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댈러스전. 세크가 진짜 수비가 나쁘긴 한데 저는 언더메인으로 세크 프렘 볼게요. 서브로 세크 프렘. 우선 올 시즌 오클라호마가 페이스 96.2로 꼴찌에서 2등입니다. 제일 느린 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클라호마가. 세크도 빠른 팀은 절대 아니고 18등인 것만 보더라도 세크가 올 시즌 유의하게 잘하는 게 바로 3점 억제, 3점 성능, 3점 수비랑 스틸 부분입니다. 세크가 피닉스전에 이 3점 20%대 기록하게 만들었고 유타전에 31.1%대 이것도 잘 안 들어가게 만든 거고 레이커스 전에도 상대팀 3점은 32% 찍게 만들었단 말이죠. 최소한 지금 세크라멘토가 상대팀이 3점을 터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는 구조적으로 3점이 잘 안 들어가면 3점을 억제하는 팀이에요. 자중하는 팀이에요. 자중. 그러면은 뭐다? 인사이드 야투율이 대폭 올라가고 3점 안 들어가면은 3점을 어지간하면 잘 안 던지는 컬러가 명확한 팀 오클라호마는. 그러면은 얘네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3점 잘 안 던지는 경기에서 템포가 느리다. 이거 언더 공식입니다. 사실 3점 잘 안 던지는데 템포 느리다? 언더네. 이런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결국엔 결론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세크라멘토가 지금 3경기 앞선 3경기 최소한 상대팀한테 3점을 두들겨 맞지는 않았다. 오클라호마 지금 4경기 동안 3점 40% 이상 찍은 적 한 번도 없었고 4경기 중에 3경기는 20%대만 기록했다. 그럼 이거 봤을 때 오클라호마 3점 터지기 힘들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얘네 페이스 꼴찌에서 2등 팀이고 뭐 오클라호마 수비는 제일 좀 디펜던트 1등 팀이니까 당연히 세크라멘토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가뜩이나 전신 다 오클라호마 상대로 다 졌던 세크라멘토인데 얘네 상대로 갑자기 야투 터진다? 상상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지금 솔직하게 언더가는 건 자살이죠. 자살 사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조합해 뭐 언더 간 거 있습니까? 언더 안 갔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아무리 분석해도 언더 메인으로 가는 게 맞다. 언더 메인으로 싸우는 세크 프렌. 오클라호마가 지금 4경기 치렀고 2오바 2언더였죠. 오늘 미친 핵언더 경기 했고 2오바 2언더인데 이거 2번 오봤던 거 다 연장 가서 오봤던 거잖아요. 오클라호마 연장 안 갔으면 다 언더였습니다. 이거 연장 안 갔어도 오바가 아니라 연장 안 갔으면 다 언더였어요. 오클라호마.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가 비록 2오바 2언더 50대 50 찍고 있지만 저는 완전 생 언더 팀이라고 봅니다. 골스랑 클리퍼스 경기가 제일 어려운데 사실 골스는 호포드 결정하고 클리퍼스 브래들리 빌 결정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리퍼스가 골스 담당일지 상대도 지금 7연승하고 있고 전 시즌 당연히 4번의 맞대결을 다 이긴 게 클리퍼스였죠. 거기다 골스 혼자 백투백 여파까지 깔려져 있고 얼마 전에 골스가 포틀랜드 전에 백투백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또 제대로 보여줬죠. 물론 그때보단 환경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는 4일 동안 3번째 경기였고 원정으로 이동하는 이동거리도 있는 백투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동거리 없는 홈온 백투백이고 4일 동안 3번째 경기도 아니고 훨씬 나은 백투백이긴 한데 솔직히 표본을 넘어보니까 좀 까봐야 되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팀이라서 백투백 여파는 없을 가능성은 좀 드물긴 합니다. 저번 백투백 여파 있었다고 하지만 포틀랜드한 139실점을 때려 맞았어요. 거기다 25턴오버를 혼자서 범했고 그러니까 대놓고 경기력이 최악의 경기력이 나왔었습니다. 골스는 포틀랜드 전에. 그리고 골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골스가 클리퍼한테 약한 이유가 클리퍼스만 만나면 다 지는 이유가 우선 터런루 감독이 전술 자체가 스티븐 커 감독 전술을 잡아먹는 전술이지만 이 5번 자리의 존재감이 매우 큽니다.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주바치는 우선 신장에서부터 좀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주바치가
항상 골스전엔 리바운드를 두 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기록, 무조건. 그래갖고 전 시즌에 주바치가 서부 팀들, 동부 팀은 표본이 적으니까 서부 팀들 중에서 제일 리바운드 많이 잡았던 팀이 바로 골스전이에요. 15점 경기당 평균 15.8개의 리바운드. 골스전은 특별했습니다. 주바치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골스가 스몰 라인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라인업 신장이고 라인업인데 이게 클리퍼스가 잘 잡아먹어요. 사실 상성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근데 주바치가 올 시즌 너무 부진해요. 또 전 시즌 평균 리바가 12.6이었던 선수가 올 시즌 6.7 리바입니다. 반토막 났죠. 올 시즌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10리바 이상을 따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골스랑 클리퍼스 경기 볼 때마다 제일 눈에 보였던 건 주바치밖에 없는데 주바치가 지금 반토막 났다? 야 이거 클리퍼스 승도 못 가겠는데 차라리 그냥 골스 역배합 승 보자. 이렇게 분석한 경기고 좋게 볼 수는 절대 없는 경기고 차라리 이런 경기 그냥 돈아 뭐 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다는 마인드로 한 2, 3만 원의 골스 옆에서 까고 보는 게 좀 더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지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는 경기. 사실 중배당용으로도 가기 좀 애매한 경기예요. 골스 역배승은 골스 경기는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 경기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그러고 제가 이거 멤버 선생님들이랑 좀 기회 자리가 있다면은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좀 회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선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코어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카메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스코어를 30개 팀을 다 완성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으면 영상 먼저 녹화를 하고 하려고 한 거고 만약 올랜도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경기를 칠 때마다 페이지가 이렇게 늘어날 예정인 거고 이게 보시면 아시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페이스, 뭐 야투율, 왜 졌고 왜 이겼는지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자유투 마진이 이게 지금 자유투도 시카고 전에 마진이 플러스 올랜도 있잖아요. 플러스 5였죠. 그리고 이 경기도 올랜도 입장은 플러스 마진 자유투 마진 플러스 3이었고 그러고 이 마이애미 전에는 플러스 8이었는데 4점 차로 이겼고 자유투 영향력이 전 시즌 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얘네 던지고 있는 거 있죠? 35, 27. 35, 27. 얘네 이거 던지고 있는 거 전 시즌 거 보시면은 전 시즌은 진짜 평균적으로 17, 16, 18, 19 이 정도 찍힙니다. 양팀 18, 19 지금 거의 1.5배 이 정도 가까이 자유투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자유투 많이 불어주냐 안 불어주냐에 따라서 오바 화끈하게 가냐 안 가냐 결정되는데 경기 보면서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박스core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심판 정리를 하는 게 더 배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개 하면 다 되잖아. 그건 제가 늙은 몸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심판은 새벽에 떠요. 그럼 제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심판 정리를 싹 해서 공유를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할지 근데 이게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또 버리긴 또 아깝고 그런 마음인데 좀 우리 멤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었어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 보시니까 멤버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성적. 야, 세 조합 중 두 조합인데 뭐 비율 낮춰서 갔더라도 당연히 메인 조합이 둘 중 하나는 적중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하늘을 찌르고 이거 세나 오바 4분 동안 4점 그 노는 시간만 아니었어도 막 이게 해언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10점만 더 나왔어도 오바였기 때문에 그 4분 노는 게 너무 뼈 아팠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무조건 오바였는데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